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시마트론 모델링 중급 교육 과정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시마트론 기본 모델링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적용을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급 모델링 예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릴 도면 파일이고요.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린더 형상인데 단이 하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 바깥쪽 보면은 이렇게 나선 형태로 해서 홈이 파져 있고요. 위쪽에는 탭 형상이 나 있네요. 네, 그 한쪽은 이렇게 파져 있고요. 자, 이 도면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시마트론 모델링 환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형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 건지를 미리 한번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형상은 돌출 기능으로 뭐 단 하나씩 이렇게 쌓는 것보다는 그 회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보통 회전을 할 때는 ZX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요. 돌출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XY 플랜에서 스케치를 해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Z 방향으로 이제 올리는 거를 선택을 하죠. 자,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스케치 면을 잡을 때 그냥 잡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리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플랜을 스케치 면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와이어 프레임에 있는 데이텀 쪽의 메인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 데이텀 기능 중에서 데이텀 플랜의 기능 중에서 메인 플랜이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서 좌표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 좌표계를 기점으로 해서 3개의 플랜을 만들 수가 있어요. X, Y, YZ, ZX. 자, 한꺼번에 다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메인 플랜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하나만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자,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를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회전해서 할 거기 때문에 ZX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케치는 이렇게 바로 놓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치면이 바로 놓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자, 스케치를 이제 할 건데, 스케치할 때 포인트는 어떤 내가 그려야 되는 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하고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크게 그렸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치수를 부여를 해서 크기를 만약에 줄인다 했을 때 기존의 형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바로 잡을 때 형상이 또 망가진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그걸 바로 잡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에 그릴 때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크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현재 지금 뷰 스케일이 지금 크게 되어 있는지 작게 되어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좀 요 정도가 48이고 72 정도로 했을 때가 요 정도니까 요 정도로 지금 화면을 세팅을 해 놓고 스케치를 한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기준점은 지금 형상의 바닥 쪽을 기준으로 삼을 거고요. 자, 스케치를 한 번에 다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 형상과 안쪽에 파져 있는 형상을 다 포함하는 스케치를 그려서 한 번에 회전을 할 거고요. 한 번에 스케치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나눠서 하셔도 돼요. 외곽 먼저 만들어서 솔리드 만들고 안쪽에 파지는 형상을 또 스케치를 따로 해서 회전해서 제거를 하셔도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라인을 바깥쪽 기준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자동 구속을 이용해서 이 포인트하고 일치를 할게요. 그 단이 하나가 있고 여기 단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근데 이 바깥쪽에 단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제거를 하고요. 단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려주게 되면은 요 마디가 두 개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코너 기능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끝을 일치 구속을 줘서 이렇게 맞닿게 해볼게요. 자, 코너 기능에서 이걸로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열린 부분이 연장이 되면서 끝이 일치가 되면서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상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대칭을 하기 위해서 대칭 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대칭 라인은 가상선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이 반대쪽 한쪽 형상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에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칭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은 가상선으로 다시 변경.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케치를 반쪽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반쪽만 했는데 우리가 치수를 줄 때는 이 반쪽만 스케치가 있을 때는 전체 치수를 주기가 힘들어요. 뭐 직경이 70이다 라고 했을 때 스케치가 요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72를 주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대쪽에 이렇게 대칭을 해서 전체 형상을 만든 거고, 자, 이렇게 돼서 이 둘 다 실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또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선은 다시 가상선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갔을 때 이 가상선은 없어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도 문제가 없고 스케치 모드에서는 전체 치수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할 때 회전 스케치를 할 때는 이런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자, 눈에 보이는 치수를 먼저 이렇게 줄게요. 여기가 72. 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고 라인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치수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서 주도록 할게요. 그 치수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보다는 서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게 잘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형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다가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나 선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완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맞춰 놓고 치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그릴 때 비슷한 모양과 사이즈로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마저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7mm. 자, 지금 어느 정도 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아직 완전 구속이 안 돼 있죠.
지금 어디를 더 구속을 해야지만 이게 완전 구속이 되는지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지금 얘가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는데 좌우로는 지금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지금 구속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봤더니 지금 이쪽 라인하고 이 라인이 서로 일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치수를 이용해서 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거리값이 제로다,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럼 완전 구속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치수를 불필요한 치수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은 형상 구속, 여기 구속 추가 기능 있죠. 이걸 눌러서 이쪽 포인트, 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치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쪽 포인트하고 이쪽 포인트의 X값을 동일하게 이렇게 구속을 주셔도 돼요. 두 포인트에 대한 X값을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고, X값이 같기 때문에 서로 나란하게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생각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치수를 넣어서 구속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보기 좋게 빼놓으시는 게 좋고요. 뭐 일회성으로 쓸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완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나갈게요. 자, 그리고 솔리드 회전. 자, 면에도 회전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 거는 솔리드 형상이기 때문에 솔리드에 있는 회전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회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선이 닫혀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드나 면에 있는 회전 기능을 쓰더라도 두 개 다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전체 360도를 돌리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회전 기능을 쓸 거고요. 자, 이미 제가 선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축 선택 단계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기능 쓸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축을 선택을 할게요. 자, 라인이 없더라도 좌표계에 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표시가 될 때 클릭하시면은 자, 이 스케치가 이 축으로 이렇게 돌죠. 360도로 회전을 할 거고 확인. 자,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스케치를 한 번 했고 좀 힘든 경우에는 나눠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히스토리에서 더블 클릭 하거나 또는 형상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 주셔도 돼요. 또는 스케치 환경으로 가서 하겠다 라고 하면은 회전 안에 있는 스케치를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바깥쪽에 요 나선 형태로 홈을 파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나선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이 와이어프레임에 보시면은 요 나선이라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기준을 요 하단 가운데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반경 값이죠. 72. 근데 얘는 직경 값이니까 72 나누기 2. 자, 요렇게 나누기를 표시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계산이 돼서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힘든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나누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계산을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반경 36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바퀴 반 바퀴 돌 때가 지금 70이니까
한 바퀴로 완전히 돈다라고 했을 때는 피치가 140이겠죠. 그래서 140. 근데 실제 우리가 표현할 높이 값은 70mm만 표현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도 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 먼저 눌러 볼게요. 자,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작되는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포인트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해 볼게요. 편집에 자, 원형 이동, 축을 갖고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동할 라인을 선택을 하고 회전 축을 이 원통 기둥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Z축이 이렇게 잡힐 거고요. 여기서 90도만큼 돌릴 거예요. 방향이 뭐 반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 끝을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봤을 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높이 값도 이 시작되는 높이가 맨 바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10mm 올라간 지점이죠. 자, 회전을 할 때는 원형 이동, 그 다음에 선형 이동을 할 때는 이 선형 이동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 넘어와서 X, Y, Z에서 증분값을 10mm 넣어서 맞춰볼게요. 자, 홈을 파기 전에 먼저 요 끝 지점에 C파이로 홀을 뚫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홀을 뚫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솔리드에 있는 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요 끝점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마우스 휠 버튼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포인트에서 뚫릴 방향이 이쪽이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화살표 변경은 여기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자, 증분 값은 뭐 적당히 한 10mm 정도만 하고요. 지름 값이 10이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휠로 다음 단계 넘어가고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확인. 이렇게 돼 있죠. 홀을 먼저 뚫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솔리드에 보면은 요 파이프 기능이 있어요. 눌러서 요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단계에 휠로 넘어가고 여기서 제거로 해서 바로 파내도록 할게요. 파이프 지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션 AA를 봤을 때 여기가 지름이 5로 되어 있고요. 제거로 되어 있죠.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쪽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형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회전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이 파이프를 다시 편집으로 가서 이거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편집에 보면은 원형 패턴 복사가 있죠. 어떤 축을 가지고 회전을 해서 형상을 복사를 하는 거고요. 이걸 눌러서 이 면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은 형상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필요한 면만 선택하기 위해서 면 필터 해서 이 안쪽에 형상을 선택할게요. 자, 축은 실린더 축, 그 다음에 복사할 형상이 3개니까 개수를 3개로 하고 각도 계산은 360 나누기 3을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개수를 넣고 각도를 눌러주시면은 원에 대한 회귀로 바뀌면서 각도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면 자체가 그냥 솔리드에 겹쳐져서 복사가 되는 거고, 이 병합을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솔리드화 되면서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같이 안 한 이유는 여기 단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해보면은 원형 배열 복사가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솔리드 상태에서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패턴 복사를 하고요, 이 세 개의 형상을 병합을 할게요. 자, 병합을 안 하게 되면 따로 선택이 되니까 병합을 한 거고요. 병합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솔리드에 있는 병합 기능을 써서 병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이렇게 오브젝트 필터로 확인하시고요. 자, 솔리드 자르기로 이 형상에서 다음 단계 가서 이 형상으로 제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로컬 렌더 모드 창에서 투명도를 적용하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형상하고 봤을 때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위쪽에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평면도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오른쪽 부분에 홈이 파져 있네요. 자, 스케치 면을 이 윗면으로 이렇게 잡고요, 맨 위쪽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을게요. 자, 바로 놓고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자, 치수로 해서 그려볼게요. 자, 높이를 20으로 하고요, 요 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할게요. 요 지금 좌표 중심에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상선이 뜨죠.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요, 확인 누르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7mm로 아랫방향으로 제거가 되면 되겠네요. 제거, 증분값은 7mm 확인.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로 가서 이쪽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요, 바로 놓고 포인트를 그릴게요. 스케치 점에서 이렇게 점을 찍을 건데, 먼저 51파이 원을 그릴 거예요. 자, 임의 연결보다는 치수로 지름으로 해놓고 51파이,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찍어서 51파이 기준 선을 만들고요. 실제 필요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상선으로 변경. 그 상태에서 점을 찍어 볼게요. 이쪽에 하나, 지금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교차되는 요 지점에 포인트 찍을게요. 자, 포인트도 완전 구속이 되게 되면은, 위치가 딱 잡히게 되면은 분홍색 점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란색 점으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위치가 딱 고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확인 누르고 나간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솔리드에 있는 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이 홀은 이 포인트를, 점을 선택해서 홀 형상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자, 아까도 사용했었죠. 홀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3개 점을 한 번에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 가서, 자, 지금 접시머리 형태로 해서 지금 모양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머리 빼고 기초 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3파이로 되어 있네요. 지름이 3이고, 그 다음에 증분값은 관통이니까 여기서 뭐 관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은 적당한 거리값을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카운터 머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태가 카운터 샹크로 해서 접시 머리 모양으로 바꿔 놓고요.
머리 지름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가 5파이고 지금 각도는 90.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점을 이용해서 홀로 바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라인이 약간 원처럼 안 나오고 다각형 형태로 나오죠. 자, 해상도를 좀 올려 볼게요. 자, 뷰의 디스플레이 세팅해서 좀 올려 놓고요.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자, 데이텀은 잠깐 숨겨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형상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스케치를 여러 번 하시게 되면은 뭐 히스토리가 좀 더 길어지거나 할 건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뭐 상관하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어쨌든 많이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치수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되는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치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서는 뭐 지금 작업하는 방식을 회전으로 가져간다라는 거고, 스케치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죠. 나머지 기능들은 간단하게 그냥 선택해서 뭐 확인 누르는 작업이고, 처음에 스케치를 하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스케치 하실 때 요 완전 구속, 그 다음에 그릴 때 비슷한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로 가져가시는 거, 그 다음에 라인 그릴 때 자동 구속, 그래서 자동 구속을 잘 활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엉뚱한 포인트하고 구속이 잡히면은 치수를 주더라도 치수대로 형상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1강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